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 12장 자본시장부터의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,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빠르게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, 4번 같은 경우는 채권입니다. 채권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아라. 채권도 여러분 아마 채권은 많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보진 않으셨을 텐데 보통 예금을 하죠. 근데 채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위험이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6%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배당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매년 배당을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고 정해지진 않고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약간 바뀌게 되죠. 근데 채권은 6%는 줄게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고정수익 증권이라고도 하죠.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살펴보면 6% 쿠폰을 주고 1년 만기 쿠폰 채권을 1010불에 산, 주식하고 비슷하죠. 1010불을 주고 채권을 산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주는 게 6%를 주고, 그리고 채권도 가격이 변동합니다. 어차피 채권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보면 가격에 맞춰도 되죠. 근데 채권은 어느 정도 쿠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가 그 변동폭이 막 크진 않아요. 어찌되었든 채권이 1025불이 됐습니다. 1010불에 주고 샀는데 1025불이 됐다고 하네요. 문제는 6%인데 뭐의 6%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1010에 대한 6%가 아니고, 채권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정해져 있습니다. 액면가 1000불짜리 채권을 1010에 거래를 하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 쿠폰이 얼마가 나오느냐, 저걸 봤을 때 쿠폰은 1000불에다가 액면가에다가 곱하기 6% 60불이겠네요. 60불이 쿠폰으로 발생을 했고, 배당과 똑같죠.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던 총 수익금, 쿠폰이 60불을 발생했고 또 하나 돈, 그리고 얘가 쿠폰, 그리고 캐피탈 게인 얼마 벌었냐, 1010원을 주고 1025원에 팔았으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 수익원은 1025에서 제가 산 가격 1010원을 빼면 15원을 벌었네요. 그럼 이 채권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쿠폰으로 60불을 벌었고, 그 다음에 매매로 15불을 벌었다. 합하면 75불을 벌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그러면 명목 총수익, 명목이란 말이 나왔죠. 그냥 액면 그대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 75불이면 몇 퍼센트를 번 거야? 계산을 해보면 75불에다가 나누기 내가 투자한 금액 1010불을 주고 샀잖아요. 1010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눠버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약 7.43%입니다. 미리 계산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암산을 한 건 아니고 계산해 값을 사용한 거고요. 그런데 제가 채권을 투자해서 7.43%의 수익을 올렸단 말이죠. 1010불을 투자해가지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3%예요. 생각을 해보면 75불을 벌게 되면 뭘 생각하죠? 뭐 소고기나 사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그런데 소고기 값이 3%가 올랐어요. 아, 그러면 내가 7.43% 수익을 올린 줄 알았는데 소고기를 사 먹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네? 그럼 실제로 내가 번 소득은 7.43%보다 실질적으로는 막 옛날 느낌의 7.43%가 아니란 거죠. 왜냐하면 3%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랐으니까, 인플레이션에 따라서. 그래서 교재에 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1 플러스 R은 라지 R이죠. 얘가 명목, 그리고 1 플러스 스몰 R에 1 플러스 H, 이게 피셔 방정식이라서 얘가 얘가 인플레이션, 그리고 얘가 실질입니다.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가 명목이고 뭐가 실질일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, 요거는 자기 연봉을 계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. 연봉을 생각을 해보면
회사에서 연봉을 7.43% 올려준다고 했어요. 그러면 좋으신가요? 전년보다 연봉을 7.43% 올려줄게. 그러면 7.43%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7.43%라고 하죠. 그러면 연봉이 오른 걸까요? 내 월급도 7.43% 올랐는데 모든 물가가 7.43%가 올랐으면 이거는 연봉이 오른 것 같지도 않죠. 그냥 0% 오른 거죠. 그게 바로 실질 연봉 인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7.43%라고 한다면, 그쵸? 그리고 제 연봉이 7.43%가 올랐네요. 이 식을 보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실제적으로 소득이 올랐나요? 실제적으로 오른 게 없습니다. 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저는 연봉이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질은 0이 되겠죠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식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실질 실질 수익률을 구하여라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에 요걸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, 그렇다고 한다면 1 플러스 명목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빼주고, 나눠주고,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 R, 얘가 실질이겠죠. 이런 간단한 수식의 전개가 나옵니다. 그러면 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. 여기 7.43%, 얘는 명목이니까 7.43을 넣고 인플레이션이 3%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간단한 식에다 때려 넣게 되면 결과는 4.39%가 됩니다. 약 7.43% 벌었지만 물가 상승률 때문에 3%는 약간 떼이고 실제로 돈을 번 느낌은 4.39% 정도. 이 식을 나중에 간단히 한다고 한다면 그냥 명목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빼주면 7.43에서 4.43이 나오죠.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지만 터프하게 계산할 때 실제적인 수익률은 이자율 그 수익률 식에 맞춰서 하면 약간 수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터프할 때는 그냥 터프하게 할 때는 빼는 방법도 뭐 유용하게 빠르게 계산할 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실질 수익률과 명목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. 이제 또 비교하라고 나오는 거죠. 명목과 실질을 구하여라. 교재에 나와 있는 1926년부터 2019년까지를 바라보게 되면 대기업 주식의 매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? 이 나와 있죠. 12.1%. 큰 기업 주식의 12.1%가 나오는데 얘는 주어진 건 그냥 명목입니다. 매년 실질을 계산하진 않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질 수익률은 얼마냐? 그럼 인플레이션을 찾아야 되겠죠.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2.9%.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주어진 식과 마찬가지로 요거 명목은 실질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고려해서 실질 그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나눠주고 1을 빼주면 된다. 그렇다고 한다면 계산은 간단한 계산을 해서 8.94%가 나옵니다. 똑같은 얘기입니다. 12.1% 대기업 주식에 투자해서 11.1%를 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2.9%라면 실제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수익은 약 여기에서 이걸 뺀 8.94%가 된다는 거죠. 근데 빼지 않고 정확하게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약 8.94%가 나온다.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명목하고 실질의 개념이 차근차근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볼게요. 그러면 장기 정부 채권에 대해서 똑같죠. 장기 정부 채권 여기 보면 장기 정부 채권 여기 6% 이렇게 나와 있고 장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 6.4%라고 나와 있네요. 그러면 앞에서 계속 했던 똑같은 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보시면 결국에 실질 수익률은 약 3%. 그쵸? 예.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6.4%를 번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약 3.4%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요 식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식을
시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연봉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고려하시면 여러분도 간단한 이 피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, 이걸 관련해 가지고 이 숫자와 요 인플레이션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요거를 찾아내실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터프하게 보는 거예요. 아, 회사채로 내 6.4%를 벌었는데 물가가 약 3% 정도 올랐으면 터프하게 한 3.4% 정도, 이거 빼면 3.4% 정도 나와야겠는데,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3.4%가 나오면 맞게 계산을 했겠군. 터프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, 이거는 수식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대충 터프한 답은 알고 있고 내 연봉을 고려하면 식을 유도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연봉 협상 같은 걸 할 때 연봉을 얼마나 올려주면 좋겠어? 그러면 아니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? 이 얘기가 굉장히 적합하게 들어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